잘 쉬셨나요? 이어서 실제로 전화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해결 중심 상담을 적용해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라포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실 때 초반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라포 형성과 목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라포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를 매일 때리고 저에게 욕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상담자가 많이 힘드시지요. 남편이 때리고 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어요 하고 공감성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재진술도 라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대요. 이때 상담자가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말에 많이 놀라셨군요 라고 내담자가 했던 말을 바꾸어서 재진술을 해주실 때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목표 설정을 위해서 변화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또 무엇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이 변화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관심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변화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무엇이 변화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보면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옆에 계신다면 무엇이 변화해야 한다고 할까요? 라고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면 1점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점이 되면 그런 대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표 설정을 위해서 변화의 정도, 너가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해 보실 때 목표 설정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단계에서 공감과 재진술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또 목표 설정을 위해서 변화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의 대상은 누구인지 또 변화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해결지향적 질문 기법들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통찰을 가져오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전화상담 중반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통찰 단계를 가질 수 있는데요. 통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우리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펴봤죠? 바로 기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께서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무엇이 달라진 것을 보면 해결된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당신은 처음에 무엇을 보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른 가족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기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통찰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 질문을 할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담자가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상담자는 비교적 잔잔한 목소리로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기적 질문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대부분 기적 질문을 받으면 내담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잔잔한 목소리로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적 질문이 이렇게 생소한 질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너가 쉽게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야 라는 점으로 안심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서 해결책 구축 과정의 시작,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적 질문이 굉장히 해결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극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질문 자체가 미래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적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미래형 어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해결 중심적 대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내담자들이 쉽게 한 번에 이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몇 번 이야기 하시다가 내담자가 이제 대답을 못하게 되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적 질문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실제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담자분이 다양한 기적 질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내담자의 얘기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로 내담자의 관심을 되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캔 대위의 상담 사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죠. 아내가 문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똑같겠죠. 했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말 자체는 일단 수용을 해줍니다. 아, 그러시겠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질문은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우리는요. 내담자의 관심을 계속 해결 중심의 언어로, 해결 중심의 대화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적 질문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거죠. 통찰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적 질문 외에 예외 질문을 사용합니다. 남편에게 언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외 질문을 하는데요. 이 예외 질문은 성공했던 경험과 또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발견으로 성공했던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를 찾아낼 때 가족들에 대한 고정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처 극복 질문이 있습니다. 대처 극복 질문은 자신의 미래를 매우 절망적으로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담자에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절망적이고 나에겐 희망이 없어. 이때 이 내담자 자신이 대처 방안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죠?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요?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은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대처 극복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가 계속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도움이 돼서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 어쨌든 너가 그 상황에서 잘 견디어내고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대처 극복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아버님을 또 지금까지 견디게 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에 있어서도 남편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오셨습니까? 또 전화하기 전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어 오셨습니까? 또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어떤 힘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전화 상담 내담자 중에는 위기 상담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담으로 전화를 주시는 내담자들은 어떤가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버티어왔던 자신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미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 상담에서 특별히 매우 유용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문제 해결의 전망과 관련된 척도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1부터 10까지 있는 척도에서 10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를 말합니다. 오늘은 몇 점에 해당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고요. 또 아내의 문제가 몇 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남편이 곁에 있다면 남편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변화의지,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변화의지가 얼만큼 있는지를 타진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화상담 후반 약 10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뭘 해야 되죠? 통찰을 가져온 것을 근거로 메시지 전달, 피드백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내담자의 노력과 변화 결과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피드백해줍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능력과 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칭찬의 예를 좀 살펴보면, 오늘 상담을 통해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아내분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의 마음도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내분의 성품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남편분의 용기에 참 놀랐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분을 만나기 힘든 일인데 남편분 안에 있는 자신감으로 어디에 가셔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내분의 인내심은 무척 대단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내께서 정말 많이 견디며 이겨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아마도 아내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힘들지만 잘 해결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남편분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남편 안에 있는 창조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창조성이 드러날 것이고 이젠 직장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칭찬해주고 연결. 이 연결문을 근거로 뭐 해줘요? 과제를 내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내주실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늘 용기 내서 전화 주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남편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힘드시지만 다음 주엔 한번 말이 아닌 편지로 남편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왜냐하면 요청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담사가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동의를 구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화 상담에서 어떻게 해결 중심 상담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 자녀 문제를 상담했던 전화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결 중심 상담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 내담자는 40대 자녀의 어머니였고요. 호소 문제는 나의 문제로 큰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라는 호소 문제였어요. 자, 호소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자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내담자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친구들도 없고 또 무척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 어머니는 무척 속상해 하셨고요. 내담자는 큰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 내담자는 우울증이 있었고 그 우울증으로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비난했던 적이 많았고요. 잘못하면 너무 심하게 혼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큰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무척 긴장하고 또 친구도 없는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들 아빠도 아이들에게 비난하는 말을 잘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욱 자신 없어진 것 같다고 호소했고요. 자신은 지금은 우울증이 많이 회복되어서 본인이 좋아졌는데 정작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큰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자, 이러한 호소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해결 중심 상담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전화 상담 한 20분 동안 라포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목표 설정 전에 라포 형성을 위해서 사용했던 두 가지 기술이 있었죠? 바로 공감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말을 재진술로 바꾸어 주는 것. 그래서 이 전화 상담에서 상담자도요, 공감 단계에서 전화를 할 때 내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전화 상담을 하기까지 또 마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내담자 또한 자신이 아이들을 잘못 양육한 것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담자는 특히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공감을 해주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 저 때문에 큰아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담자가 이야기했을 때 상담자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안아주는 환경에서 내담자가 보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예, 그러셨군요.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실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재진술입니다. 아마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소리친 것이 큰아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때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재진술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아이에게 했던 말로 인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불안하시군요. 이렇게 공감과 재진술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네,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상담자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도움을 가장 받고 싶으신지, 전화 상담하고 나서 정말 상담 전화하길 잘했구나 라고 말씀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내담자가 우선 아이가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죠?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자신감이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내담자가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아이가 저의 눈을 보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잘 못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무서운가 봐요. 자, 이때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이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또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잘 보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끼시겠군요. 혹시 이전에 아이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이때 내담자가 이전에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끔 있었어요. 자,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상담을 통해 아이가 엄마의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는 건 어떨까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통찰 단계입니다. 이 통찰 단계에서는 해결 중심적 질문들을 활용하게 되죠. 먼저 사용했던 게 기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조금 생소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있는 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 다음날 무엇을 보면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담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와주면 기적이 일어난 걸 알 것 같아요.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죠? 아들이 웃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외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목표와 관련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혹시 아이가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왔던 적이 최근에 있나요? 하고 예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최근에는 없는데 예전에 어머니 생신 때 큰아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친척 형들과 놀다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예외를 발견했죠. 그래요? 혹시 그때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너무 바빠서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고 좀 서운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거는 뭐죠? 예외는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혹시 이전에 또 다르게 아이가 엄마에게 웃으면서 다가왔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자 내담자가 또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네,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또 다른 예외를 발견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죠? 잘했다고 말해주었더니 그날은 아들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날은 긴장을 덜하고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제가 그날은 아이에게 강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내담자가 진짜 원하는 거는 아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긴장을 덜하고 자신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엄마가 뭘 하고 있었어야 됐을까요? 강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대처 극복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우울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서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상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 극복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처 극복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아이들을 그래도 양육하고 또 한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그러자 내담자는 신앙이라고 대답했어요. 신앙생활로 큰 도움을 받았고 주위의 교회분들이 도와주셔서 우울증이 많이 호전됐고 지금은 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예전처럼 처지지도 않고 신앙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발견하게 됐죠. 자, 저는 좋아졌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근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담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전환시키죠? 혹시 우울증이 호전되면서 관계가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담자는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가 한참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시댁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형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고 또 다른 예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들은 이야기 중에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문제로 많이 돌아가요. 그때 상담자가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 주면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해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실 때 예외 질문을, 기적 질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을 활용하고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을 의식화시켜서 내담자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 경험이 자신의 가족, 특별히 큰아들도 내가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료 단계죠. 네, 그래서 전화 상담의 이제 마지막 한 10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요. 자, 메시지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네, 칭찬과 연결과 과제입니다. 자, 이 전화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머니께서는 연년생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울증이 있었지만 우울증도 호전되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큰아이를 위해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는지 듣고자 한다는 것은 겸손하면서도 참 좋은 부모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잘 살펴보시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해결지향적 질문들로 탐색과 통찰을 이끌어내면서 실제로 이 내담자에게 있었던 강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더 내담자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내담자 또한 이 칭찬을 두고 어때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줘야 되죠? 네, 지지와 격려로 연결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상담자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는데요. 또한 어머니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겨 오셨습니다. 정서도 이만큼 건강해진 것 또한 어머니의 노력과 신앙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전으로 인해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듯이 큰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내담자가 원하는 것, 큰아들과의 관계 회복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무엇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줍니다. 자, 아이가 엄마에게 미소 지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때 아들이 긴장을 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에게 칭찬받는 것이 확인될 때 큰아이가 무척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하루에 1개 이상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죠? 내담자가 실제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또 해볼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하고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내담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거는 저한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면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과제를 재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고 상담자는요, 척도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호전됐고 또 내담자와 상담자가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노력해보고 다음번에 전화를 주실 때 변화에 대해 나누기로 해요. 자, 처음 전화 주셨을 때 무척 힘들어 하셨을 때를 1점으로 하고 최고로 좋아진 상태를 10점으로 한다면 지금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으실까요? 라고 척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내담자가 처음엔 한 2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8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2점에서 8점이면 굉장히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죠. 실제로도 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자, 이 대답 자체가 내담자가 처음 전화 상담을 했을 때와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 변화의 정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상담에 대해서 얼만큼 도움을 받았는지를 상담자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내담자 스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과제를 내준 후에 과제를 격려해 주고 그 이후에 척도 질문을 통해서 상담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변화가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생략되는 경우가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한 후에 그 상담이 어떠했는지, 변화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내담자와 함께 인식하는 것은 목표가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부 갈등과 관련된 전화 상담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전화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텐데요. 자, 이번 사례는 30대 아내가 전화로 상담을 의뢰한 것이었고요. 문제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은 너무 무책임해요. 라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였습니다. 호소 내용은요. 내담자는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매우 힘들어했는데 남편의 이러한 무책임한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달 봉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200만 원은 이자를 내고 있었고요. 나머지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 10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또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상태에서 이 내담자가 전화를 주었고요. 그런데 이 내담자에게는 이런 상황도 쉽지 않지만 내담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이 어렵다고 하면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대서라도 도우려고 하고 시댁에서도 힘들 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아내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지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또 자신이 벌어왔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담자인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공감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고요. 남편과 잘 맞지 않는다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었고 이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남자는 이러한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 죽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자, 이런 호소 내용을 가진 아내에게 해결 중심으로 어떻게 전화 상담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네, 라포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자가 봤을 때 내담자는 무척 큰 피해의식 가운데 있었고요. 자신이 이야기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재정적으로 집안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때 어떻게 상담자가 공감과 재진술과 격려를 통해서 라포를 형성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담자는 봉급에서 절반 이상이 대출 이자로 나가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달에 경조사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해야 하는지 남편은 몰라요. 이때 상담자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벅차시겠어요 라고 공감과 재진술을 해줬고요. 내담자가 네, 정말 많이 힘든 상태에서 전화했어요. 이때 상담자는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전화 주신 것은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내담자는 이러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내담자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놓을 수도 있고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마음이 어렵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라포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내담자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주고 내담자가 용기 내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라포 형성을 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내담자 중심. 내담자가 원하는 미래,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상적인 목표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상담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내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장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자 내담자는요, 남편과 죽지 못해 살아요. 시댁과의 관계도 너무 싫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벌써 3일이나 됐어요. 매우 추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벗어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때 상담자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척도 질문을 통해 구체화시킵니다. 자, 제가 숫자로 물어볼게요. 최악의 상태가 0이고 사이가 좋다가 10이라면 지금 몇 점 정도라고 하실 수 있나요? 내담자는요, 1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상담자가 많이 힘드시네요. 남편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변화되면 남편과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질문을 합니다. 자, 내담자는 아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했던 거에서 조금 더 구체화돼 남편이 책임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더 구체화시키죠?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야, 물론 남편 보고 돈을 더 벌어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무 답답해요. 아, 남편의 아내께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시군요. 전화 상담으로 남편을 도울 수는 없지만 아내의 변화가 남편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나누길 원하는데 어떠세요? 하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캔 대위를 상담할 때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대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다 누구한테 두고 있죠? 네, 자신보다는 남편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시댁이 변화되어야지만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남편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지금 내담자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보다 더 건설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기억나시나요? 네, 질문을 통해서 통찰을 가져오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내담자가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극복과 대처 질문을 활용했는데요. 내담자가 정말 죽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상담자는 많이 힘드시죠. 저희 마음도 많이 아프네요. 아내께서 용기 내서 전화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상황 속에서 지탱해 오셨나요? 하고 극복, 대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내담자는요, 많이 참았죠. 정말 많이 참고 그래도 아이들 보고 참아왔어요. 때론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깨가 처져서 회사에 가는 모습을 볼 때 밉다가도 마음이 아파요. 이 내담자의 질문에서 상담자는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지쳐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내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셨군요. 실은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올 수 있었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 오셨군요. 버티어 오셨군요. 하고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기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혹시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면 그 다음날 어떤 것을 보면 그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내담자는요, 아마 그 다음날엔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 출근할 때 남편이랑 다투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신경을 써준다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담자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였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담자는 진짜 마음, 진짜 원하는 건요, 남편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또 남편이 자신과 짐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것이 내담자가 가장 원하는 마음임을 내담자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상담자가요, 예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내담자는 남편이 나만 혼자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강한 신념,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내담자들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편이 그래도 노력했던 적은 없었는지 예외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글쎄요, 한 달 전인가? 남편이 출근할 때 무척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그때 제가 큰 소리로 당신은 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곧 있다가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예외를 발견하게 됐죠? 자, 이때는 남편이 어땠나요?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전과 같이 큰 소리로 당신은 이러면서 몰아붙인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오는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상담자가 이렇게 또 관계성 질문을 이어갔어요. 남편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네요. 남편이 출근할 때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때 아내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내담자는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질문, 그 밖에 예외 질문을 합니다. 또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형님이랑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지 아세요? 라고 제 편을 들어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 질문들은요, 항상 남편은 무책임하다. 이런 항상. 이렇게 항상은 굉장히 그 절대적인,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평가 용어입니다. 실은 우리는 항상 그렇지는 않죠. 안 그럴 때 예외가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들로 하여금 남편이 항상 무책임하다라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가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남편 또한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남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네, 통찰이 왔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메시지 전달, 피드백을 전달하는 종료 단계입니다. 자, 상담자는요, 먼저 칭찬을 해줘야 되죠? 누구보다 힘드셨을 내담자에게 저는 남편에 대한 인내와 또한 이해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내담자의 인내와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지탱해 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담자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큰 자원이셨어요. 내담자의 자원은 문제인식만이 아닌 해결에도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칭찬을 해주고 내담자의 강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줘야 되죠? 과제를 내줘야 됩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담자의 언어 표현에 당신은 으로 시작되는 말을 할 때 남편이 아까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을 발견했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이러면서 몰아붙이듯이 이야기하면 그동안 남편은 무책임한 반응을 보여왔어요. 회피했던 거죠. 자, 이제는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여보, 나는 내 표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탁할 때도요.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언어 방식을 여보, 나는 으로 보다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실까요? 이때에도 어때요? 내담자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질문하고요. 내담자가 노력해 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제 상담자는 어떻게 하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를 알려주셔야 돼요. 실제로 실천할 때 지금의 마음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목표 수행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장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도 상담 장면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과 실제 내가 남편 앞에서 그것을 안 하던 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반응이 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자의 과제를 받고 내담자가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나는 했는데 남편이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지만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만약에 뭐 하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내담자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든 과제이고 또 여기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전과 같이 몰아붙이는 반응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예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단순히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상대방이 있을 경우 대부분 우리는 관계 장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상대방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시간을 들인다면 목표 실행을 했을 때 예상되는 장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반응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상담자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실험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가 칭찬, 연결, 그리고 과제를 내주면서 가능한지 동의를 얻고 그리고 이 과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전달해 주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는 앞에 사례에서 있었던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했을 때 이 상담에서 처음 전화 상담을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이 전화 상담을 마칠 때 어떤 변화의 정도가 있었는지 어떤 상담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척도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척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심각성이 1점이라면 0점이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남편에게 진정 원하는 것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관계 회복을 10점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척도 질문으로 이 상담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마치신다면 더 상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해서 이론을 살펴보고 또 그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화 상담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실제 2가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화 상담은 굉장히 특수한 일반 대면으로 만나는 상담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비교적 단기간 안에 또 어떤 다른 기법들보다도 해결 중심적 질문들을 통해서 전화 상담에서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결 중심 상담이 선생님들이 상담 장면에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실 때 실제로 실용 가능한 그런 이론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